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투자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 어플을 켤 때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S&P 500 지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 꼭지일까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당장이라도 사지 않으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감, 즉 포모가 밀려오죠. 그런데 막상 매수 버튼에 손을 올리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내가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지금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이라는데 내가 그 꼭대기에 깃발 꽂는 호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에 날고 기는 펀드 매니저들도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S&P 500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어떻게 생겼고 PER이 얼마고 하는 지루한 숫자 노름은 집어치우겠습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까지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펼쳐질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말지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고소공포증의 실체부터 낱낱이 파헤쳐 봐야 합니다. S&P 500 지수가 5천을 넘고 6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거품을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익 비율은 닷컴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들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버블과 지금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10배씩 뛰었습니다. 매출은커녕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회사들이 미래의 인터넷 세상이 온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시가총액 수조 원을 찍었죠. 실체 없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S&P 500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매그니피센트 10이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세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 회사들이 실체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매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을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로 말이죠. 이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마천루입니다. 물론 높습니다. 높아서 어지러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기초공사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최첨단 공법으로 지은 마천루는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폭락을 걱정할까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손실을 이익보다 2배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주식이 오를 때의 기쁨보다 떨어질 때의 고통이 훨씬 더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관론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경제가 곧 망할 것이다. 10년 만에 대공황이 온다. 이런 썸네일을 보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죠. 실제로 비관론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매년 폭락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맞을 때까지 계속 외칩니다. 그러다 한번 시장이 조정받으면 거보라고 내가 뭘 했냐고 소리치며 선지자 행세를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봅시다. S&P 500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시장이 상승한 날이 많았을까요? 하락한 날이 많았을까요? 놀랍게도 상승장이 하락장보다 압도적으로 길고 강력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중간중간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닷컴 버블의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까지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는 한, 인류가 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전진한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진리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건 100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년, 그리고 내후년인 2026년의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사면 2026년에는 웃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최근 월가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정말 미국의 성장판이 닫힌 걸까요?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재 시장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상위 몇 개 종목이 지수 전체를 끌고 가는 형국인데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니 이렇게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심했던 시기 직후에는 항상 장기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통계적 근거를 댄 거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대장주들이 휘청거리면 지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월가의 또 다른 거물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다는 겁니다. JP 모건이나 다른 투자은행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초입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의 AI 기술은 그때보다 더 빠르고 더 광범위하게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가는 결국 이익을 따라간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특히 2026년은 이 AI 기술이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 실제 돈으로 치환되는 본격적인 수학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대한 돈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사들이는 투자 단계라면 2026년 즈음에는 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며 2차, 3차 수익을 창출할 거라는 거죠. 마치 아이폰이 깔리고 나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S&P 500이라는 지수 자체가 가진 엄청난 생존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S&P 500을 그냥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바구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바구니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에 가깝습니다. S&P 500은 스스로 신진대사를 합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도태되는 기업은 가차없이 지수에서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를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혁신 기업으로 채워 넣습니다.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성과주의 시스템이죠. 여러분이 굳이 어떤 기업이 망할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위원회가 알아서 썩은 사과는 골라내고 싱싱한 사과를 채워주니까요. 이게 바로 S&P 500이 그 어떤 개별 종목보다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이라는 국가대표팀의 라인업이 계속해서 최강으로 유지되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인 셈이죠. 그러니 2026년에 어떤 기업이 1등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잘 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치고 올라올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승자는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견고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소비는 꺾이지 않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투자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려드는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S&P 500은 6천을 넘어 7천 고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정점에 달하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물론 대비해야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조정장이 온다 해도 역사는 말해줍니다. 하락장은 박앤세일 기간이었다고 말이죠. 2022년에 주가가 20% 넘게 빠졌을 때 그때 겁먹고 도망간 사람과 그때를 기회로 삼아 꾸준히 사모은 사람의 계좌는 지금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심리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못하는 밥이라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남자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항상 역사상 최고점에서만 주식을 삽니다. 1817년 블랙 먼데이 직전에 사고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에서 사고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에서만 샀습니다. 밥은 샀다 하면 반토막이 나는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밥은 한 번 사면 절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폭락해도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은퇴할 때 밥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밥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폭락장을 온몸으로 두들겨 맞았지만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리의 마법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한 사람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지금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지금 S&P 500을 사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사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팔 생각이라면 사지 마십시오. 1년 뒤에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사지 마십시오. 하지만 3년 뒤, 5년 뒤, 아니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지금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폭락이 온다 해도 그건 여러분에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카지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대박이 나길 바라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카지노가 아니라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거대한 기계입니다. 2026년에 S&P 500이 얼마일지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엔진은 계속 돌아갈 것이고, 그 엔진의 가장 핵심 부품인 미국 우량 기업들은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비싸서 조금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현금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장을 기다리다가 잃은 돈이 실제로 조정장이 왔을 때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5% 싸게 사려다가 50% 상승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목돈을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매달 월급 날마다 기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S&P 500을 사모으세요. 가격이 오르면 기분 좋게 계좌를 확인하고,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어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2026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승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어쩌면 가장 용기를 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불을 쟁취하시길 응원합니다.